많은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전쟁에서 이겼다고 보지만 그들은 그 승리를 단숨에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샘 알트먼이 아마존과 500억 달러 거래를 성사시켜 마이크로소프트를 뒤통수 쳤기 때문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겉으로는 또 다른 대형 AI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소외시키고 실제로 통제를 견제하던 단 한 가지 조항을 없애버리는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단순히 강력한 AI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목표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각오가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이 상황을 이직할 때쯤 힘의 균형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1장 500억 달러의 배신. 대중에게 오픈 AI는 현대 시대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아는 이름이 된 것이죠. 오픈 AI는 수백만 명이 쓰는 도구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인류 이익이라는 사명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현금을 쏟아붓고 있는 엉망진창입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은 약 37억 달러였죠. 손실은 50억 달러입니다. 그건 마치 중형 항공사를 사서 서버를 돌리기 위해 매년 전부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지속 가능하거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그건 건전하고 안정적인 회사의 신호가 아니었고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의 추세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오픈 AI는 약 4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최대 13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엄청난 금액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9년 사이에 회사의 총 손실이 1,4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최첨단 AI 모델 훈련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연구원과 컴퓨터 과학자 연봉,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 비용도 큽니다. 오픈 AI는 빠른 속도로 자금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즈니스 모델은 언젠가 이 손실이 가치 있게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기반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생각을 믿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AI 스타트업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오픈 AI가 내일 사라져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지적 재산권,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델라는 사실상 자신이 오픈 AI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2026년 2월 샘 알트먼은 아마존과 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계약을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독점권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진지한 경쟁자가 되어야 했고 애저가 오픈 AI 기술의 기본 플랫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존은 경쟁자일지 함께 협력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공급업체 계약이나 단순한 다자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오픈 AI가 자신을 키워준 그 기술 대기업을 노골적으로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그랬냐는 겁니다. 왜 샘 알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노를 감수하려 했을까요? 왜 업계에서 가장 강력해 보였던 관계를 위태롭게 했을까요? 아마존과의 계약이 단순히 더 많은 서버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임무, 더 강력한 적인 미국 정부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습니다. 제2장 FTC의 함정, 수년 동안 연산 자원이 오픈 AI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금 지원은 오픈 AI의 반독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당국을 포함한 관찰자들과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한 회사가 단순히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합병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애저 생태계 독점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오픈 AI 기술은 윈도우즈부터 코파일럿, 오피스, 기터브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에 점점 더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픈 AI는 독립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자체 브랜드만 따로 가진 자회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도 이를 눈치챘고 다른 기술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은 정부에 이 거래를 조사하고 해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비평가와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기술의 대규모 투자와 클라우드 독점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떠오르는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래 자체를 사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두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FTC가 두 회사가 합병했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산업에서 독점권을 가졌음을 입증하면 두 회사를 분리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AI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AI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었고 이 공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의 거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오픈AI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법적 방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FTC 조사관이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너무 가까워 의심해도 오픈AI 변호사들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라면 최대 경쟁사와 500억 달러 계약을 어떻게 맺겠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딱 맞는 시기에 완벽한 법적 쇼였습니다. 왜냐하면 독점 금지 소송은 의존성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규제 당국은 한 회사가 생존을 위해 다른 회사에 전적으로 또는 오로지 의존하는 것으로 보일 때 매우 경계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기술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픈AI는 독립성을 입증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셈이죠.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표면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FTC를 피한 건 깊고 어두운 계략의 단순한 부산물일 뿐이었습니다.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지렛대를 필요로 했던 진짜 이유는 수년 전에 체결된 기묘한 법적 계약서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시한폭탄이 들어있었죠. 3장 AGI 포이즌 필. 수년 동안 오픈AI는 전 세계에 자신들이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때로 신급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AGI는 인공지능이 사실상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고 이를 능가하는 시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GI는 실제 인간처럼 사고하고 추론하며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AGI는 단일한 특정 기능이나 활동만을 염두에 두고 미리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작업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오픈AI의 모든 것에 대한 정당화였습니다. 모든 자금, 모든 과대 광고, 모든 자원이 모두 AGI 실험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픈AI에게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신들을 믿게 하고 명백한 문제들을 무시하게 하며 돈을 넘기게 하고 언젠가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묶는 계약서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AGI 트리거라고 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지적 재산에 사실상 연구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라이선스에는 엄격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픈AI가 범용 인공지능을 달성하는 즉시 새로운 AGI 모델은 완전히 계약에서 제외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상 AI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AGI에 대한 모든 상업적 권리가 오로지 오픈AI에만 남게 됩니다. 이건 역설이죠.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GI 개발만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달성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권력과 이익을 잃게 되어 결국 자기 파멸에 자금을 댄 셈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조건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들의 할 일은 오픈AI의 공식 목표 달성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AI의 강력함은 원했지만 AGI 수준은 바라지 않았죠. 이 지점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AGI는 명확한 종착점이 아니어서 그 의미에 대해 모두가 합의할 수 없습니다. 오픈AI가 시스템을 발전시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AGI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샘 알트먼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AGI 트리거 조항이 있는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영향력과 한계가 있었고 오픈AI를 내부에서 통제할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꿨죠. 500억 달러 아마존 계약을 확보한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AI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4장 2026년 4월의 미셉. 2026년 4월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파트너십 조정가 아니었죠.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서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거나 약간의 수정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계약을 완전히 허물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새롭게 재구성하길 원했죠. 겉으로는 두 회사 모두 체면을 지켰고 간소화된 계약과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조건들이 진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오픈AI의 주요 클라우드 파트너로 언급됐지만 오픈AI가 이제 어떤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해서도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저의 독점권은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가졌던 연구 라이선스도 수정되어
2032년이라는 명확한 종료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기술 대기업들은 AI 미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잃었고 수익 공유도 상한선과 2030년 마감기한이 생겼습니다. 핵심은 AGI 트리거가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재정의 명확화, 수정이 아닌 완전 삭제입니다. 수년 동안 오픈 AI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드리워져 있던 그 모호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통제된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날짜, 마감일, 한도가 명시된 달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기업 계약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도 회사의 약 27%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많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완전한 통제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오픈 AI에게는 큰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는 독립을 쟁취했고 재정을 전설처럼 여겨지던 AGI 이정표와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유를 얻기 위해 계약서의 조항을 발동하려는 연구소가 아니라 앞길이 뚜렷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업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샘 알트먼은 오픈 AI가 세워진 근본적인 토대를 영원히 파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비영리 구조였습니다. 5장 비영리의 종말. 오픈 AI의 비영리적 성격은 실리콘밸리의 다른 모든 기업들과 오픈 AI를 구분짓는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류의 이익을 내세우는 또 다른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줄 무언가를 신중하게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소였죠. 이건 구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메타처럼 주주들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상주의적인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날 그 허울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에서 공익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전히 정의로운 목적처럼 들리죠. 원래의 사명과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필요 사이의 타협처럼 보입니다. 공익기업 PBC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동체 또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익기업 PBC도 대부분 다른 영리기업처럼 투자자 이익을 위해 활동합니다. 샘 올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을 깨트리고 다시 재구성한 것처럼 오픈 AI가 한때 어떤 조직이었는지도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기초는 2023년에 마련되었습니다. 샘 올트먼은 잠시 해고했던 오픈 AI의 원래 비영리 이사회는 해체되고 실리콘밸리 내부자들과 전직 재무부 관계자들로 교체되었습니다. 한때 조직의 전체적인 사명에서 매우 중요했던 안전장치들이 해체되었습니다. 오픈 AI의 발전이 인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유지해왔던 시스템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대형 BEB 고객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말을 AI가 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신경 쓰는 제품 안전팀이었습니다. 오픈 AI라는 기계의 톱니바퀴들은 하나씩 교체되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연구 중심의 시스템이었던 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 즉 대규모 IPO를 준비하고 점점 더 실질적인 윤리적 감독에서 벗어난 이익 창출 엔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쿠에서 샘 올트먼과 오픈 AI의 연구 책임자들은 무서운 기술적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AGI로 나아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6장 스케일링의 벽. 수년 동안 AI 업계는 스케일링 법칙으로 알려진 전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의존해왔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추가하면 AI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똑똑해집니다. 모든 것은 자원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픈 AI와 같은 회사들은 더 크고 나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강력한 칩과 프로세서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앉아 AI가 신과 같은 지능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꽤 간단해 보였고 스케일링 법칙도 한동안 잘 작동했습니다. AI 기술의 각 새로운 세대는 큰 도약처럼 느껴졌습니다. GPT-2는 인상적이었고 GPT-3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GPT-4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이라는 코드네임의 GPT-5는 게임 체인저이자 AGI로 가는 마지막 단계로 기대됐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스케일링 법칙이 정체되었고 GPT-5는 소학 체감에 접어들어 획기적인 지능 도약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만 속도는 전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신 같은 모델이 가까이 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지평선 위에 작은 점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스케일링의 벽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단순히 돈을 쏟아붓고 하룻밤 사이에 AI가 2배 더 똑똑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수십억을 써도 겨우 조금씩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즈니스에 좋지 않습니다. burn rate, 즉 자금 소진 속도를 잊지 말아야 하죠. 오픈AI는 아직 수익과 거리가 멀고 매년 수십억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AI는 AGI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손실을 정당화했고 회사의 재정 구조와 투자 유인도 이에 의존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에서 AGI 트리거 조항을 삭제한 건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꼼수가 아니라 조용히 AGI가 신기루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AGI가 신기루라면 오픈AI는 그저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회사일 뿐이며 투자 수익을 내주지 못하고 빠르게 정체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다음 투자자들에게 연간 50억 달러의 자금 소진 속도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AGI를 파는 것을 멈추고 대신 AI 쓰레기를 팔기 시작합니다. 제7장 SaaS 피벗 AI 쓰레기 판매 새로운 오픈AI를 만나보세요. 이제 더 이상 문명을 변화시키는 초지능을 추구하는 용감한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AI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 조직이 되었습니다. 오픈AI는 점차 원래 사명에서 벗어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와 기업 워크프로우 자동화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GPT 기술의 다음 진화에만 전념하는 대신 에이전트 미들웨어나 오원이나 스트로베리 같은 추론 모델 등 대안적인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류의 계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초점은 중간 관리자용 도구 개발로 이동했으며 리드 분배, 마케팅 문구 생성, 지원 티켓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이런 변화로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돈을 벌어들이길 바라지만 계획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같은 전통적인 SaaS,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종종 70%를 넘는 놀라운 마진으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제품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영원히 판매하면서 새로운 고객이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SaaS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다지입니다. 하지만 오픈AI의 산업 진입 시도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급 추론 모델의 운영비가 기존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원은 입력 토큰 100만 개당 약 15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처음에는 별로 많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입니다.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직원을 둔 대기업은 하루 만에 수백만, 수천만 개의 토큰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어시스턴트는 기술 스택에서 비용 효율적인 요소가 아닌 막대한 자본을 갉아먹는 존재가 됩니다. 기존 SAS는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셀로 새 스프레드시트를 연다고 기업에 새 요금을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CRM은 직원들이 몇 번 버튼을 클릭하고 보고서를 생성했다고 해서 갑자기 2배로 비싸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사용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오픈AI는 자신의 잘못된 경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비싸기만 한 자동화된 AI 소프트웨어를 업무 프로세스에 억지로 통합하도록 필사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자사의 돈만 잡아먹는 AI 에이전트가 그저 비싼 소프트웨어일 뿐이 아니라는 믿음을 심으려 납값에 디지털 금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더 저렴한 연산 자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500억 달러짜리 아마존 트로이 목마로 다시 연결됩니다. 8장 아마존의 트로이 목마. 아마존과의 거래는 FTC의 조사를 피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오픈AI에 약속한 500억 달러 중 일부는 AI 회사가 AWS의 트웨이니엄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단연간의 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인질로 H100 GPU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업계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되는 칩입니다. 이 GPU들은 AI를 훈련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가격도 비쌉니다. 각 GPU는 한 대당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서버의 나머지 부분을 구축하고 전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대규모 훈련 클러스터는 수십억 달러가 듭니다. 오픈AI는 수년 동안 처리하는 모든 프롬프트마다 H100 세금을 내왔으며 셀 수 없이 많은 돈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마존과의 계약은 오픈AI에 탈출구를 줍니다. 트레이니엄 칩이 반드시 엔비디아의 H100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초기 추정에 따르면 최대 50%까지 훨씬 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칩들은 에너지를 40%덜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픈 AI는 아마존의 자체 설계 칩으로 전환함으로써 토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토큰은 오픈 AI의 조악한 AI 결과물을 대기업 고객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경우 2030년 수익 상한선 적용 전 회사가 일부 수익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류를 구하고 기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오픈 AI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존의 독자 칩 위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며 포춘 500대 기업 AI 에이전트를 판매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 창립자들이 상상한 모습도 오픈소스 계몽의 등대도 아닙니다. 단지 AWS라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9장 거대한 AI 대제편. 하드웨어 전쟁은 끝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류가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승자는 실리콘을 소유한 거대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갖추고 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픈 AI는 전 세계에 꿈을 팔았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며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충만한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줄 신과 같은 AI의 꿈이었습니다. 그 유토피아적 꿈은 죽었고 이제는 디스토피아적인 기업 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오픈 AI는 더 번영하고 창의적인 인류 발전의 시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폐쇄적이고 터무니없이 비싼 B2B 독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존재하는 그 기술, 대기업들 간의 개방적인 결합은 앞으로 인터넷의 미래가 기업이 쏟아내는 저질 AI 콘텐츠, 자동화된 이메일, 자동 생성된 보고서, 그리고 실제로는 진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로 넘쳐날 것임을 거의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기계만 효율화하며 인간의 사고와 창의성을 훼손할 뿐입니다. 샘 알트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벗어난 이유는 조 단위의 IPO가 찾아올 때 자신과 주주들이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AI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AGI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디지털 신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자동화된 기업 관료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피할 수 없이 떠오릅니다. 수지가 더 이상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150억 달러 소진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세요. AI 거품이 터졌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